이번에는 헤데라 해시그래프에서 한 4, 5개월 전에 출시한 헤데라 토큰 서비스라고 하는 헤데라 해시그래프 기반으로 이제 이더리움에서 ERC를 활용해서 토큰 발행을 하는 것처럼 헤데라도 이제 HTS라는 토큰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토큰을 생성하고 배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헤데라 토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헤데라 토큰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헤데라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서도 똑같이 이더리움의 ERC20이나 ERC71 명세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배포를 하면은 똑같이 헤데라 네트워크에서도 ERC 형태의 토큰을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데라에서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을 권장하지 않아요. 일단 헤데라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풀리 서포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스 코드 용량의 제한도 있고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의 용량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일단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대표적인 단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데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 가지고 토큰을 배포하면은 그게 토큰이 생성되기는 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돌아가는 소스 코드이므로 이게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HTS 기반의 토큰과 호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을 해서 토큰을 배포하는 거는 좀 활용에 많은 좀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HTS 기반으로 토큰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헤데라는 그 HTS를 출시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없이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또 안전하게 토큰을 배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HTS를 사용해서 몇 가지 속성만 정의해주면 쉽게 토큰을 생성하고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토큰 크레이트 트랜잭션이라고 토큰을 생성하는 트랜잭션인데요. 보면은 되게 직관적이에요. 이제 토큰 네임 지정하고 토큰 심볼을 지정하고 데시멀을 지정하고 초기 공급량을 몇 개를 할 건지 지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키 설정들을 해주고 나서 execute를 하면은 이제 F라는 토큰이 배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만 설정하면은 공급량 100개의 토크라를 헤데라 토큰을 네트워크에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면은 이제 ERC 명세를 복잡하게 작성할 필요 없이 정말 직관적으로 토큰을 배포를 할 수 있어요. 비용도 되게 저렴합니다. 토큰 생성하는데 1달러, 그리고 정송하는 데는 0.001달러죠. 이렇게 하면 이더리움에서 토큰을 배포를 하고 하면은 뭐 지금은 이더리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덜 들겠지만 뭐 한 10,000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총 해서 한 토큰 생성하고 전송하는 데까지 한 1.051달러 정도가 드는데요. 0.05달러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치고 1달러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데라는 그 이더리움처럼 이더리움은 가스에 소모되는 비용이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에 따라서 가스비가 되게 왔다 갔다, 수수료가 되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헤데라는 아예 비용이 픽스가 되어 있어요. 비용이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헤데라의 가격에 의해서 수수료가 헤데라가 조금 더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RC의 명세를 작성하면서 발생한 그런 코딩 실수 이런 거 역시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HTS를 작성을 하면서 HTS의 여러 가지 좀 기본적인 토큰 생성할 때 속성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 트레저리 어카운트나 어드민 키
뭐 서플라이 키 등등등이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트레저리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저리 어카운트만 필수 파라미터예요. 이게 뭐냐면은 토큰을 생성할 때 이 처음으로 토큰을 가지게 되는 어카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토큰 컨트랙트를 배포할 때 처음 이제 ERC 기준으로 보면은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저리 어카운트를 지정을 하면은 이제 토큰 아까 봤던 FFF라는 토큰을 100개 크리에이트를 했을 때 이 토큰 100개 크리에이트 한 100개는 이 여기서 지정한 오퍼레이터 어카운트 아이디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를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를 통해서 토큰을 생성을 한다고 하면은 생성되는 컨트랙트 어카운트가 토큰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토큰이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헤데라는 일단 어카운트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어카운트에게 토큰을 뭐 처음에 지정하는 이 소유자를 지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중요해 보이는 키죠. 어드민 키라고 되어 있는데 HTS에서 어드민의 권한은 이 토큰을 전송하는 것 외에 토큰 관련해서 모든 거를 할 수 있어요. 이 밑에 보이는 프리즈, 와이프, 서플라이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을 다 할 수 있는 어드민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토큰을 업데이트 할 수 있고요. 업데이트라고 하면은 뭐 이름을 바꾼다던가 심볼을 바꾼다거나 하는 거고, 이제 뭐 토큰을 버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급량을 변경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조절을 이 어드민이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어드민 키도 이 옵션인데 어드민 키를 설정하지 않으면은 토큰 한번 생성된 토큰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HTS를 보면은 이러한 이제 키들을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 없이 토큰을 뭐 컨트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넣어 놓은 게 보이죠? 그러면은 요즘 되게 NFT가 되게 핫한데 HTS를 사용해서 NFT를 어떻게 이제 발행할 수 있을까요? NFT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쪼개지지 않는 하나의 고유한 토큰이잖아요. 토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배포를 할 수 있느냐. NFT를 정말 간단합니다. 데시멀을 0으로 하고 이니셜 서플라이를 1로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NF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데시멀을 0으로 하면은 쪼개지지 않고 0이면은 이제 뭐 0.5개, 0.1개, 0.001개 이렇게 나눠질 수 없어요, 토큰이. 그리고 공급량이 1이면은 얘는 쪼개지지 않은 유일한 하나의 토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ERC20과 ERC721 이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펀저블 토큰과 논 펀저블 토큰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헤데라에는 지금 이 HTS를 보면은 펀저블, 논 펀저블이 이렇게 보면 딱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는 토큰 크리에이트 할 때 인자를 잘 구분해서 넣으면은 펀저블과 논 펀저블 토큰이 구분이 되고 이런 함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HTS를 가지고 토큰을 배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NFT를 생성을 하고 또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 대비해서 부족한 점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 스마트 컨트랙트 없이 쉽고 빠르게 토큰을 배포가 전송할 수 있는 것만큼은 장점이죠. 보신 것처럼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쉽게 토큰을 배포하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당연히 단점 역시 존재를 합니다.
일단 단점이라고 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구현이 안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HTS의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ERC7일에 이제 오너 오브 같은 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봤듯이 토큰 non fungible 펀저블 토큰이나 non fungible 토큰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은 non fungible 토큰은 이제 구별되는 기존의 토큰과 구별되는 단 하나의 토큰이다 보니까 이걸 소유자를 명시를 할 수 있는데, 여기 헤다라 HTS에는 토큰 펀저블과 non 펀저블 토큰 타입의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 토큰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구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너 오브 함수라는 게 존재 자체가 할 수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뭐 토큰을 전송을 한다, NFT라는 거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0, 1로 생성해서 전송을 하고 뭐 하면은 이제 트레저리 어카운트도 잘 바꿔주고 그렇게 구현을 해야 되는 건데, 좀 불편하고, 이제 토큰 컨트랙트와 토큰 아이디를 넣으면은 소유자를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큰 아이디를 알고 있다고 해서 이 토큰이 어떤 계정의 소유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큰 겟 인포라는 이제 토큰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HTS의 함수가 있는데, 이걸 호출해도 뭐 트레저리 어카운트를 알려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그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 HTS로 NFT의 마켓플레이스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이더리움에서 ERC의 그 어프로브 함수는 되게 큰 역할을 하죠. 마켓플레이스의 구현을 할 때 이 마켓플레이스의 컨트랙트 어카운트에게 어프로브를 하여서 나 대신해서 이 마켓플레이스가 구매자한테 내가 가진 토큰을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에스크로 컨트랙트를 만들 수 있는데, 헤데라에는 이런 HTS만으로는 이런 거는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데라 HTS를 가지고 토큰을 생성을 하고 NFT도 발행을 할 수 있고 이제 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족한 점도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헤데라에서 NFT에 큰 업데이트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헤데라에도 그 이더리움의 그 EIP 같은 HIP가 있어요. HIP에 이제 4월에 HIP 17로 해서 NFT에 대한 개선 제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걸 들어가 보면 HIP가 있죠. 처음에 이제 HIP 처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해서 리스트 오브 HIP가 있고, 여기 17번에 non-fungible 토큰이 있죠. 현재는 이제 제한이 된 상태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이제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고 있고, 이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앱스트랙트를 보면은 헤데라 토큰 서비스에서 NFT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변화점을 정의를 한 문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점이 NFT 지원을 위해서 수정이 되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전 1편에서도 말했듯이 헤데라 NFT는 이더리움 NFT 명세에 비해 부족한 게 좀 있었죠. 아마 근데 이제 부족하다라고 느낀 것도 이더리움을 먼저 보고 헤데라를 봐서 그런지 왜 헤데라에는 이게 없지?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헤데라에서 NFT가 처음 나왔다면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헤데라 HIP 17의 구현체 일부가 헤데라 GitHub 마스터 브랜치에 얼마 전에 공개가 되었어요. 이제 보면은 이제 실제 마스터 브랜치에
태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태그를 보면 버전 2.0.25 베타 1버전이죠. 8일 전에 최근 커밋이 올라왔네요. 제가 이 블로그에 정리를 처음 할 때는 4일 전에 출시된 출시라기보다는 구현되고 있는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살펴보니까 크나큰 변경 사항들이 꽤 있어요. 일단 get NFT info 같은 함수가 추가가 되었나봐요. 아까 이제 토큰 get info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get NFT info라는 게 추가가 된 것으로 보이고 get token NFT info라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create token NFT create token이랑 mint token 등 이제 기존의 토큰 생성을 하고 민트하는 함수들에도 이제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전에는 토큰 타입이라는 게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큰 타입이 추가가 됐나봐요. 펀저블 커먼이랑 넌 펀저블 유니크 이렇게 해서 토큰 타입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스 이제 헤더라 SDK, JS 저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제 저도 저번에 한번 컨트리뷰션을 한번 했어요. 여기 딴 얘기긴 한데 버그 이런 게 있어가지고 2개 정도를 제안을 해서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가 됐었고요. 토큰 타입이 실제로 이렇게 토큰 타입.js가 생겼고 여기에 non-fungible, fungible 2개가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게 아까 토큰 크레이트 트랜잭션을 할 때 set 토큰 타입이라는 함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됐나봐요. 그래서 이제 HTS 토큰을 생성할 때 토큰 타입을 fungible 토큰과 non-fungible 토큰을 구분해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NFT 생성 방식도 굉장히 변경이 됐어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니셜 서플라이를 1로 하고 데시멀을 0으로 하면 그게 그냥 NFT 발행이었는데 그 외에는 펀저블 토큰과 차이점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리드미를 보니까 리드미에 이제 토큰 크레이트 트랜잭션에 큰 이제 변경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이니셜 서플라이의 변화입니다. 사실 이 데시멀은 똑같이 이제 non-fungible 이제 0으로 하라고 하고요. 이제 기존에는 아까 이니셜 서플라이를 1로 설정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NFT인 경우에는 이 밸류를 0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NFT 크레이트를 하면은 서플라이가 0인데 그러면은 서플라이가 0인 토큰을 어떻게 발행을 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토큰 민트 트랜잭션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이 토큰 민트를 하면서 이 메타데이터를 설정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어요. 결국 이제 토큰 민트를 하면서 이 set 토큰 아이디를 지정을 하는데 이 토큰 아이디가 이 위에서 크레이트한 이 서플라이가 0인 토큰의 아이디가 되겠고 그 토큰의 아이디로 이제 뭐 몇 개 토큰을 배포를 몇 개의 NFT를 만들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뭐로 할 건지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건 아마 이 ERC721의 set 토큰 URI와 유사한 기능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뭐 IFFS의 해시 값이나 메타데이터 저장소에 주소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트랜잭션 리시프트를 봤는데 시리얼 넘버즈라는 변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걸 듣고 딱 떠오르는 생각은 어, 하나의 이제 NFT를 이제 여러 개 발행을 하고 여러 개의 발행에 대한 구분은 시리얼 넘버로 하는 그런 이제 마치 이제 NBA 탑샷의 NFT와 유사한 기능을 이제 헤데라에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NFT 탑샷은 NFT 하는 NBA 탑샷은 이제 NFT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죠. NBA 탑샷은 똑같은 하나의 모멘트 NFT를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리얼 넘버를 구분해 가지고 뭐 몇백 개 갑자기 시리가 반응하네. 몇백 개, 뭐 수십 개 토큰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리얼 넘버에 따라서 가격도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이것처럼 이제 NFT 아이디가 있고 그 안에 뭐 이제 시리얼 넘버가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NBA 탑샷 같은 기능을 이제 추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큰 트랜스퍼 리스트의 예제가 올라와 있었는데 그 NFT 트랜스퍼를 보면은 이 토큰은 이제 아이디가 0.0.1500인데 시리얼 넘버는 42번이고 그럼 보이죠? 아마 이제 뭐 0.0.1500인데 넘버가 42가 아닌 뭐 1도 있을 수 있고 2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뭐 토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편에서 오너 오브라는 기능이 없다고 그랬는데 NFT 오너 오브라는 게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기능이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이 NFT 인포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어카운트 아이디라는 파라미터가 추가됐습니다. 이 주소를 읽어보면은 현재 NFT의 오너를 리턴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더리움 ERC에 있는 거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 현재 부족한 점을 많이 좀 추가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HTS를 보면은 스마트 컨트랙트 없이 토큰을 생성하고 전송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급하게 출시를 했는지 NFT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HTS를 출시를 할 때 NFT에 대한 붐이 막 이르기 시작하는 때였었고 이게 한 작년 뭐 한 3월, 4월 정도에 출시가 된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이 토큰 쪽이 호황이었죠. 정말 뭐 호황이라서 그걸 좀 인식을 해서 그런지 이런 걸 좀 빨리 출시를 한 것 같고 근데 하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얼로 ERC의 얼로 같은 함수를 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더 나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더 이제 HTS가 완성이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글은 이제 GitHub에는 공개가 되어 있지만 뭐 샘플 코드 같은 게 올라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마스터 브랜치에 들어간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제 베타 버전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 마스터 브랜치에는 머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아직 베타 수준이고 그래서 이그젬플 같은 게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GitHub의 마스터 브랜치 풀을 받으면 소스 코드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돌려보지 않고 이게 HIP에 설명된 내용들을 가지고 SDK 소스 코드만 보면서 추론한 정도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버전의 SDK가 출시되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NFT에 대한 샘플 코드가 공개되고 나면은 뭐 제가 생각했던 구현 방향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그때는 이제 뭐
이 블로그에 뭐 글 3편도 작성을 하고 뭐 이 영상도 업데이트하는 그런 개선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릴 수도 있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뭐 제가 이제 뭐 헤데라도 투자를 좀 했었고 헤데라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헤데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뭐, 뭐 헤데라 행사 이런 데 참여해서 헤데라 티셔츠도 받았어요. 헤데라 티셔츠를 집에서 지금 한 3개 정도 있는데 입고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헤데라 티셔츠 입고 이 글도 작성을 하고 영상도 쓰게 됐네요. 뭐 지금은 헤데라를 저는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헤데라가 지금 한 최근에 제가 봤을 때 한 200원? 220원 정도 하는 거 봤는데 이게 그래도 예전에 뭐 작년에 계속 한 뭐 3, 40원 하다가 600원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한 200원, 220원 정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저는 지금 되게 싼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싸면은 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그냥 이제 저는 아직 요즘은 이제 투자를 잘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 약간 그 뭐 이전 영상에 뭐 투자해서 뭐 성공한 그런 영상도 조금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비트코인 1억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뭐 쓸데없이 갑자기 뭐 토큰 가격 얘기하는 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헤데라도 이제 NFT를 많이 서포트를 하게 되고 헤데라 기반으로 많은 이제 NFT 관련된 서비스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마지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